시작하고 노래가 좀 너무 저기 하는데 잔잔하다부터 늘어지는데 잠깐만 자야 될 것 같은 노래가 나오네. 아니 369게이님 타마 어서오세요. 안식년님도 타마 어서와요. 네 어서오세요. 여수왕재호님도 타마 어서오세요. 좋아요. 잠시만요 이게 그 세팅창을 가리네. 세팅창이 밑에 붙어 있잖아. 킹률님 타마 어서오세요. 안녕 어서와요. 야 너 올라가 위로 올라가. 왔어. 안 보여도 보이는 것처럼 합시다. 멤버님 타마 어서와요. 어서오세요. 좋아요. 오늘은 찌하는 뭐야? 오르튼거님 타마 어서와요. 찌하는 뭐야?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여기 있으면 되잖아. 여기 이쯤 와야 되잖아. 그래야 내가 술을 잡지. 어떻게 오늘은 섬스러운 미드 어허. 오늘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그 칵테일 타왔어요. 아쉽게도 체리는 없지만 맨하탄 타왔습니다. 만들어 왔어요. 만들기가 쉬워서 재료만 있으면 만들기가 쉬워가지고 자 여러분 짠짠 짠. 뭔 맛인지 제대로 잘 모르겠는데 맛있네요. 뭔 맛인지 모르겠는데 맛있네요. 그런 게 있잖아요. 맛은 있어. 근데 뭐라고 맛을 설명할 수가 없어. 이런 거? 딱 그 느낌이에요. 누나나 쭈껑 그만 죽어. 오이짱 타마 어서와요. 어서와. 그만 죽어 그만. 언제까지 죽기만 할 거야. 오늘은 그냥 좀 편하게 가끔 한 번씩 하죠. 가끔 한 번씩 하는 것처럼 편하게 앉아서 방송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하고 있고요. 다들 어서오세요. 즐거운 화요일 저녁이에요. 오늘 초콜릿들 많이 받으셨습니까? 전 아예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무슨 데이 챙기고 그러는 게 너무 힘들어. 슬슬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무슨 기념일 챙기는 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 몰라 무슨 발렌타인데이야. 무슨 발렌타인데이야. 2월 14일이야 그냥. 화요일이야. 평일이라고. 출근하는 날이야. 에이라님 타마 어서오세요. 안녕 어서와요. 즐거운 화요일 저녁이에요. 받을 사람도 없네. 저도 주고받고 하기 솔직히 조금 뭐라 그럴까 챙기기 힘들다 그러나? 피곤한 거보다 일일이 다 챙기기에는 우리나라에 기념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이거 챙기면 저것도 챙겨야 될 것 같고 이거 챙기면 저것도 챙겨야 될 것 같고 막 이 연쇄작용. 챙겼는데 이건 왜 안 챙겨?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생기면 좀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넘겨. 유일하게 원래 챙기던 데이라고 하죠. 기념일 이 이제 빨간 날 이런 걸 떠나서 아레츠틀리삼님 타마 어서오세요. 무슨 데이라고 해서 챙기던 게 빼빼로 데이랑 발렌타인 데이였는데 글쎄요.
이제 그것도 좀 힘들다. 어,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산미 사전에 발렌타인데이를 지웠습니다. 사라져라. 아, 다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셨나요? 아, 즐거운 하루? 세상이 삭막해져가는 징조? 그 데이를 안 챙긴다고 삭막해진다기보다 이제 식상한 거지. 너무 오래됐어요. 무슨 데이 하는 게 발렌타인데이가 너무 편의점과 마트만 챙기는 느낌이야. 근데 그게 변함이 없어요. 그 흔히 말해서 메이플 스토리 연례 이벤트 같은 느낌이에요. 15년 동안 계속 매년 하는. 우리가 그 스스로 용돈을 받고서 물건을 살 수 있을 때부터 있었잖아요. 발렌타인데이는. 그죠? 그럼 최소한 10년을 넘게 발렌타인데이가 있었다는 건데 매년 바뀌는 거 없이 똑같아요. 편의점에 들어오는 상품도 똑같고 마트에서 뭐 세일하고 이벤트 하는 것도 똑같고 사람들 주는 사람 똑같고 다 똑같다 보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 연례 행사인데 연례 행사라고 챙기기에는 뭐 무슨 기념일이라 그래가지고 빨간 날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포기하고 술이나 마실랍니다. 여러분 짠짠. 짠. 아, 잔을 들기 쉬운 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손잡이 있는 걸로 그 위스키 언더락잔 그걸 가져오는 바람에 집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여러분도 집에서 그 술에 좀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그 맥주도 좋은데 맥주 같은 거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먹기 좋은데 집에서 간단한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칵테일들이 있거든요. 한 번씩 만들어서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합니다. 뭐 술자리 이런 건 많이 이제 가질 날도 많고 그런데 얕은 지식이나마 저처럼 엄청나게 얕지만 같이 술에 대해서 얘기할 내용이 있다는 게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주제가 많아서 이야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다시 보기도 올라오겠죠? 네,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점장이 가장 잘할 텐데. 타도 뭐 걔는 그 타는 좀 먹는 것만 약간 먹는 스타일이에요. 저랑 비슷해요. 먹는 것만 먹는 스타일이에요. 여러 개 이렇게 여러 개 먹는다기보다 연술에는 관심 없는데 약주 만드는 것이 취미로 있긴 해요. 약주라고 생각하니까 최근에 저 이렇게 정모 갔다 왔잖아요. 그 사과였나요? 사과랑 시나몬으로 담금주를 이제 만드신 다음에 가져오셨더라고요. 와, 그거 진짜 맛있더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딴 걸로 안 만들고 그냥 소주로 만드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담금주는. 네, 과일주. 그죠? 과일주라기보다는 숙성이 됐다 보니까 담금주라고 하는 게 맞겠죠? 사과랑 시나몬으로 담근 담금주. 과일로 담근 담금주. 원래 그 담금주용 소주라고 해서 25도짜리를 팔잖아요. 그거 말고 그냥 일반 소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소주로 해서 작년 6월인가 7월달에 담갔다고 했는데 시나몬 계피 그러니까 그 계피 스틱인데 그 시나몬이라고 해서 파는 게 있어요. 계피라고 해서 파는 게 있고 시나몬 스틱이라고 해서 파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계피는 시나몬이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매울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러니까 종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같은 종인데 계피나 시나몬이나 그건데 똑같은 건데 이제 인도산이냐
한국산이냐 중국산이냐 그리고 더 고급 품종이냐 딸기랑 산딸기와 다른 것처럼 33이냐 인삼이냐 약간 그런 느낌? 그렇다고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기억 그 지식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시나몬하고 계피는 다른가요? 라고 말했을 때 다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맛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다행이네요. 내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네요. 만나는 엄마예요. 그만 먹어요. 방송을 봐도 안주 삼고 술이나 마셔. 나랑 같이 짠. 짠짠. 제가 시나몬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시나몬 그 티? 티라 그래야 되나요? 그 매콤 달달한 그 맛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말했죠. 저 감초 잘 들어간 한약도 좋아한다고. 한약 냄새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정과를 또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정과도 어쨌든 계피가 들어가죠. 들어가나? 생강이 들어가나? 생강 계피가 둘 다 들어가지? 그래서 시나몬 차나 이게 시나몬이 들어간 것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맛있잖아. 난 전 맛있더라고요.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약재라고 해야 되나? 식물이긴 하죠. 식물이라고 합시다. 양? 무슨 영상이에요? 아, 잔잔한 지금 상황에 맞는 잔잔한 음악인가요? 국회의사당 아닙니까, 이거? 혹시 태권브이 나오나요? 혹시 태권브이 나오나요? 왠지 왜 그럴 것 같지? 물과 배 그 산이 마르고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왜 우주선이 됐죠? 왜 UFO야? 뭐야? 하울에 움직이는 그게 근데 저거 조종은 누가 해요? 아 항상 저런 거 나올 때마다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저런 건 조종은 누가 해? 그 무적 캡틴 사우루스였나요? 그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 캡틴 사우루스 보면은 학교가 이제 변신을 하잖아요. 맞죠? 뭐지? 캡틴 사우루스 맞죠? 학교가 변신하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변신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학생들이 이제 기계를 움직이잖아요. 그럼 국회의사당은 혹시 국회의원들이 자리에서 갑자기 쑥 들어가가지고 각자 조종실로 빠지나요? 바카드 08님 타마 어서오세요. 자 여러분 짠짠 짠짠. 아 영상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마 국회의사당이 몇억 톤인데 저걸 띄우려면 그런 물리 법칙까지 생각하면은 우주선 날면 안 돼요. 안에 들어가 있는 무기가 몇 개고 막 그렇잖아. 근데 일단 국회의사당이 뜨는 거 자체가 문제 아닐까? 오늘 왜 이렇게 나른할까요? 더운가? 습도가 많나? 뭔가 일하는데 뭐 오늘은 별로 일할 게 없어가지고 뒹굴뒹굴 거리긴 했지만
일하는데 계속 나른하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 기술력 있었으면 진즉 세계 제패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긴 하죠. 저걸 1킬로만 떴다가 추락하면 서울시 없어지겠다. 그러네. 이거 잘못했 떴다가 추락하면서 이제 서울시 반파되고 나서 누구 잘못이냐? 니네가 잘못이다, 우리가 잘못이다. 그 나사가 불량이었다. 누가 뒤에서 빼돌린 거다. 비리다. 막 이런. 선미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짠짠 짠짠. 아니요, 서울도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저게 떨어지면은 저 정도 기술력으로 만든 거면은 터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부셔지겠지. 아니야, 떨어지면 부셔지긴 하겠지. 근데 주위만 피해가 가고 반경 1km 정도 피해가 가겠지만 그 이상까지는 피해가 갈까요? 터진다면 또 얘기가 다르지만. 저는 태권브 일에 생각했는데 그 국회의사당에 뗄 줄은 몰랐네요. 나중에 여기다 누굴 한 명 앉혀볼까? 같이 이거 뒤에 있는 배경화면 드리고 여기 앉아봐요 하고 그렇게 해볼까? 이게 카메라 세팅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다기보다 카메라 세팅이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각선으로 앉아 있는 거거든요. 카메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기에는 일자지만 저는 이게 일자예요. 제 기준으로는 이게 일자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돌아 있는 거거든요. 카메라 세팅할 때 저는 지금 익숙해져가지고 어디다 세팅하고 와가지고 앉으면 된다 이게 익숙해졌지만 뭐 카메라 움직이는 거 있으니까 상관없겠다. 오영님 타만 어서오세요. 어서와요. 앉을게요. 여기 바 경제난으로 문 닫았는데요. 탄미 스튜디오인데요. 까비. 어서오세요. 즐거운 화요일 저녁이에요. 다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퇴근들 하시고 대충 집에 와가지고 뭐 씻고 뭐 씻는 건 나중에 한다 쳐도 대충 정리하고 옷 갈아입고 하면은 지금쯤 식사를 다 하셨거나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아직도 회사이거나 아직도 회사인 거는 좀 슬프네. 야근 없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말이죠. 아니 외국은 야근하고 있으면 너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화를 해치려고 그런다. 야근하지 말고 집에 가라 막 이런다는데 한국은 집에 일찍 와서 일찍 가려고 그러면 일찍 가면은 너가 지금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MZ세대의 특징이냐. 분위기를 흐리지 말고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해라 이러고 있고. 야근 실력 보죠. 그렇죠. 외국계 기업은 아닐 거예요. 외국계 기업은요 어쨌든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에 와 있으면요 신기한 게 한국에 온 외국분도 와가지고는 그 한국 문화에 이제 스며들다 보면은 야근 안 하고 있으면은 이러 뭐라고 한다는 얘기가 미국도 글쎄요. 야경이 좋은 곳은요. 야경이 좀 활발하고 좋은 곳은요. 야근이 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어디였더라? 제가 들은 데가 프랑스였나? 그 약간 복지가 좋다는 회사들 있죠. 네덜란드였나요? 그 회사 복지가 좋다는. 대신 그런 게 있죠. 확실히 본인 실력으로
내가 한 업무를 업무 시간 내에 다 끝내야 돼요. 업무 시간 내에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야근을 안 하는 거지. 일을 다 못 끝내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감점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이 연봉을 받을 놈이 아니구나 생각할 거잖아. 일당짱 타마 어서와요. 여러분 짠짠 짠짠. 그쪽 나라는 땅 파서 살잖아요. 바늘 문화주로다가. 뭐 나라마다 어떻게 사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한국은 자원 나는 게 없다 보니까 사람으로 살아야 되니까 사람을 좀 갈아 넣는 게 있죠. 사우디는 기름이 풍부해가지고 기름 갈아 넣고 있는 거고, 중국은 사람 많아가지고 물량 공세하는 거고, 미국은 돈 가지고 이제 그 있잖아. 돈으로 게임한다고. 그 도박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카드 게임 같은 거 보면은 얘 돈으로 쌌다 친다 막 그러잖아요. 미국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요? 돈으로 이제 기술 발전 이루고 막 그런 느낌? 돈 많으면 그래도 되죠.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그 나라 문화가 있다 보니까. 나는 솔직히 요즘 MG라 그러죠.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요즘 시대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MG라 그러는 게 하는 쪽이든 말하는 쪽이든 꼽주는 쪽이든 다 이해가 안 돼요. 우린 MZ 세대야 하는 쪽도 이해가 안 되고, 너넨 MZ 세대니까 라는 쪽도 이해가 안 되고. MZ 세대는 뭘 한다. MZ 세대니까 그렇다. 글쎄요. 짠짠. 짠. 미국은 진짜 똑똑한 10%가 있고 오는 거 나는. 그거는 뭐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죠. 그건 미국뿐만 아니어도 전 세계적인 얘기가 나온 거니까 10%가 이끌고 나간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 10%만 갖다 놓고 한국에 살아라 그러면 못 살걸요. 지금 인구가 70억이라는데 7천명 가지고 70억 7억 7억 가지고 그 세상을 이 지구를 살아라. 지구 인구의 10% 그 90%가 날아간다. 글쎄요, 지금 같은 발전과 이런 게 있을까요? 땅덩어리는 커지겠네. 집값이 싸지겠죠. 한국 인구 지금 한국 인구가 몇이죠? 5천만인가요? 그쪽도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이제 제 한국 인구는 4,500만에 멈춰 있습니다. 4,800만에서 멈춰 있어요. 한국인 인구를 알려주던, 그러니까 한국인은 몇 명이 있다라고 알려주던 게 4,800만이 마지막이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검색을 해야 돼. 근데 굳이 검색을 해야 될까? 4,500만 아니었나? 아유, 간신야님께서도 저랑 같은 시대 마지막으로 들으셨군요. 한국 인구가 몇인지를 알려주던 교육 세대가 있었어요. 교육을 했었지. 저도 초등 때가 5천만이었다고. 저는 마지막에 알려준 게 4,800만이었어요. 5천만은 지금 몇 명이야? 생각해보니까 좀 궁금하긴 하네요. 한국 인구라고 치면 나오겠죠? 한국 인구 5,100만이네요. 와우, 많이 늘었다. 5,100만이에요. 지금 5,160만. 그냥 반올림해서 5,160만 정도 나오네요. 올림쳐서 하면, 대충 세면. 근데 이게 문제가 그 연령대가 높은 게 원래
이런 피라미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역삼각 피라미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맨날 한국은 30년 뒤에 40년 뒤에 멸망할 가능성이 있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글쎄 그때 되면 흥성망세 중에 어떻게 해결을 하겠지. 그때 세대가 우리 세대죠. 어깨가 무겁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위에 증조 할아버지까지 돈을 줘야 하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늙었을 때 우리를 누가 부양하냐에 따르면 그것도 어떻게든 되지 않겠어요?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그 어디였죠? 어느 나라가 노인 관련돼 가지고 복지를 축소하겠다 했을 때 청년들도 들고 일어나서 왜 축소하냐 그 시위가 일어났던 나라가 있어요. 짠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은 게 우리가 늙었을 때도 우리 복지를 축소시킬 때 청년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줘야 우리 복지를 챙길 수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나 살기 팍팍해가지고 지금 나 하나 건재하기 팍팍한데 무슨 시위냐 약간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들고 일어나기엔 청년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 시위할 시간에 우리는 일을 해야 되죠. 시위할 시간에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구직 활동을 해야 되고 학교를 다녀야 되다 보니까 물론 걔네들이 안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쪽 나라들은 모르겠어요. 이쪽 얘기하면 머리 아파. 그래서 잘 안 해요. 이쪽 얘기는 관심도 별로 안 가지고 머리 아파. 그냥 나 혼자라도 좀 건재하게 살자라는 마인드로 살고 있어서 그래서 약간 반욜로족? 처럼 살고 있는 느낌이에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남은 시간에 참 어렵죠 사회는. 그래서 지금쯤 아마 졸업하신 분들이 취업 활동 할 텐데 다들 화이팅입니다. 알려주세요. 혹시 구직 중이신가요? 취업 활동 중이신가요? 저도 건너왔던 길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조언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쪽은 약간의 본인의 운도 좀 필요하고 본인의 확실한 적성과 본인의 능력도 필요한 부분이라 누가 조언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진짜 모래 그 모래 아니고요. 이 모래입니다. 저도 구직 활동을 오래 하진 않았어요. 이게 솔직히 저도 구직 활동을 오래 하지 않은 게 졸업을 2월달에 하고 3월달인가요? 3월달에 학원을 다녔어요. 학원. 약간 기본기가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바랑 이쪽 가르쳐주는 학원을 다녀서 거기를 5개월 정도 다녔어요. 그래서 8월달에 끝내고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그걸 바탕으로 구직 활동을 한 거거든요. 취업 활동을 3개월밖에 안 했네요. 생각해보면은 3개월 동안 취준생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포기할 때쯤 이 회사 취직했고 거기서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이직도 안 하고 다니면서 해외여행도 좀 다녔고 해외여행 좀 보내줘가지고 다녀왔고 다행히 회사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 못했던 것들 보통은 대학교 때 이제 배낭여행도 다녀오고 아르바이트도 해보면서 봉사활동도 해보고 그런다는데 저는 솔직히 대학 끝나고 4년 끝날 때까지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제주도가 끝이었어요. 비행기 탄 거는.
다 취업하고 휴가 받아가지고 갔다 온 거 그거 말고는 없거든요. 짠짠 짠짠. 공글장 타마 어서와요. 그러려면은 회사가 조금 깨어 있어야 되긴 해요. 휴가 쓰는 것도 살짝은 붙여 쓰는 게 자유롭긴 해야 되지. 저는 지금 휴가 붙여 쓰는 게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저도 비행기 탄 거는 고3 때 친구들끼리 졸업여행으로 한 달 바짝 일해서 번걸로 갔다 오고, 군대 졸업해서 군대에서 번 돈으로 제주도 데려간 거 그게 전부. 그래도 그 나이 때에서는 좋은 경험이지 않나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경험이에요. 흑강님 타만 어서와요. 안녕 어서오세요. 저는 좋은 저녁이에요. 좋은 화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제가 가끔 이제 술 취하면은 약간 꼰대가 돼가지고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는 안 하지만, 나는 네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얘기를 약간 꼰스럽게 좀 해요. 예, 술만 취하면 좀 그런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살면서 느낀 건데, 뭐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했다더라를 제일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애들은 고등학교 때 배낭여행도 많이 다녀오고 대학교 때 막 휴학도 해본 다음에 휴학해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는 거 가지고 해외여행도 막 다니고 그런다는데, 나는 막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게 참 모르겠어요. 안 좋아. 좋지 않은 것 같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일단 비교할 건덕지도 없는 게, 내가 그게 편한지 그거보다는 이게 더 편한 거예요. 본인 편한 거 가는 게 맞아요. 본인 성격대로 가는 게 맞는 거고, 괜히 내 성격에도 맞지 않는 휴학했다가 6개월 동안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은, 저 같은 경우가 휴학하면 6개월 동안 진짜 빈둥빈둥 놀 스타일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가 휴학하잖아요. 진짜 주말 알바만 다니면서 평일 내내 그냥 빈둥빈둥 놀 스타일이에요. 어디에 나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저는 휴학을 안 했거든요. 전 제 성격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깨우쳤어요. 아, 얘는 뭘 안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놈이구나. 예,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랬어요. 얘는 뭘 안 시키거나 뭘 안 하고 있으면 하루 종일 집에서, 그러니까 나가는 것도 아니야,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는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휴학도 안 하고 어디 뭐 놀러 갈 계획도 안 잡고, 그냥 정해진 일정, 정해진 계획만 수행하고 그러고 졸업한 케이스거든요, 대학교를. 그래도 지금 이렇게 30 넘어가지고 술 먹는 재미도 찾고, 부채 방송도 하고 부채 또 즐기고 있고 그러잖아요. 여행도 이제 나중 와가지고 막 다녔고. 나중 되면은 본인이 삘 받거나 본인이 동할 때 다 하게 돼 있어요. 동하면은. 지금 와가지고 남들이 하는데 나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전 가장 위험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짠짠 이거 근데 독하다 그래야 되나? 맨해튼 타왔는데 얘가 버버니스키에 15도짜리 그 리큐르 시럽을 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충 반토막이 날 거니까 한 25도 정도 나오겠죠. 25도? 20도? 25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거를 3잔 분량을 타왔거든요. 이게 많이 먹을 술은 아니네. 달기도 하고 향신료 향도 세고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저거 없이
욕심 안 부리고 한 잔 분량만 타도 한 잔 먹고 딴 거 마셔야 되겠어요. 어? 여기 머리 비친다. 응? 뭐가 오이야야? 맨날 오이야래. 허리 아파서 잠깐 허리 좀 폈어. 개인적으로 자주 펴주세요. 싫어. 싫어. 개인적으로 약간 이런 느낌의 방송 너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방송 잘 하시는 분들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있나? 여러분 짠짠 짠짠. 투디 라이브 감성에 VRC 끼얹기. 이러면 범위욕인가? 아직도 이게 신조어들이 포도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차별화된 품질과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산미가 좀 호응을 달기는 해. 재배 면적과 참여 농가 수가 늘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제가 좀 달달한 맛이 있긴 합니다. 열렸습니다. 저건 야한 거고 이 사람아. 달콤한 향기도 일품입니다. 태풍도 또뭐 땅에 피해가고 왜 저랬지?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대비해서 포도 작황이 조금 늘었고 당도면에서 달달구리. 약간 아합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18브릭스 이상의 포도만 선별해 출하하기 때문에 당도도 높습니다. 어려움을 겪었던 포도 농가들은 차별화된 품질과 가격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포도 비싸. 포도 비싸요. 딸기도 비싸. 제가 좋아하는 과일들 다 비싸. 익었어? 좀 있긴 했죠. 제가 좋아하는 과일들 다 비싸지고 있어요. 와 진짜. 아니 그냥 과일이 비싸지는 건가? 아니 그냥 과일이 비싸지는 건가? 생각해보니까 그냥 과일이 비싸지는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딸기랑 딸기도 작은 딸기 말고 큰 딸기 있죠. 큰 딸기랑 포도도 샤인머스켓 껍질 이렇게 뺏어 먹어야 되는 거 말고 껍질까지 달가지고 툭 하고 터지는 딸기 있잖아요. 포도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고. 찐님 타마 어서 오세요. 라. 고기 가격은 뭐 고기는 어쩔 수 없지 뭐. 비싸면은 수입산 먹어야지. 근데 이번에 소고기를 좀 선물을 받았는데 한우도 있었고 미국산도 있었고 호주산도 있었거든요. 골고루 좀 주셨어요, 생일 때. 그거를 다 먹고 있는데 솔직하게 한우가 가장 맛있기는 한데요. 가격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어요. 가격 대비의 차이는 없다. 일단 좋은 품질로만 잘 사면은 한우만큼은 아니어도 제 입맛에는 한국인 입맛일 거예요. 입맛에는 한우만큼은 아니어도 그 가격만큼의 차이는 안 난다. 아까 좋은 거는 10만 이상 갈 거예요. 그건 못 사 먹어요. 그건 못 사 먹어. 그냥 쿠팡에서 사는 로켓프레시로 파는 수입도 국물로 키워서 비슷한다. 그러니까요. 대신 이제 케이지님 타마 어서오세요. 안녕. 한우라고 부르는, 우리가 한우 1등급부터 시작해서 1 플러스 2 플러스라고 부르는 것들과 호주산 등급 높은 거, 미국산 등급, 프라임 등급 이런 거의 차이는 있겠죠. 늦나?
요즘 최소한 케이지님 자기야 탄미 이뻐 우후 리액션 안 한다니까. 자 이뻐 안 이뻐. 그리고 생각보다 놀랐던 거는 소고기는 솔직히 맛 차이가 알고 먹으면 맛 차이가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돼지고기는요 알고 먹어도 맛 차이가 모르겠어요. 잘만 해동해가지고 먹으면 분명히 내가 산 게 외국산 스위스산인데 한돈 2배, 4배의 가격을 주고서 먹는 느낌이 별로 안 나. 물론 또 원육을 선별해가지고 파시는 분들 건 좀 다르겠지. 근데 내가 원육을 볼지 모르니까 원육 모른 상태로 그냥 내 눈에만 좋아 보여서 사서 내가 구워서 먹는 거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물론 그 차이는 있겠죠. 조립 방법에 따라서. 확실히 냉동하는 국내산 생산격과 냉동돼서 들어오는 수입산과는 맛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 마름의 기준이 틀리더라고요. 조직감? 씹는 느낌? 그게 다르긴 한데 에어프라이기에 돌려먹으면 다 비슷하더라. 에어프라이에 통삼겹해서 먹으면은 다 비슷하더라. 에어프라이어가 대단한 건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따지면 에어프라이어가 되면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살이 빠지고 있나? 탄수화물을 좀 많이 줄이긴 했거든요. 제가 밥을 진짜 좋아하는데 밥을 정말 끔찍하게 좋아하는데 고기 뷔페, 좀 비싼 고기 뷔페 가서도 밥을 먹는 사람이거든요. 요즘 밥을 많이 줄였어요. 쌀 먹는 거를 많이 줄여가지고 운동도 하고 있고 살이 좀 빠지고 있나 모르겠네. 안 재보거든요. 자, 여러분 짠짠 짠. 여러분들은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은 다이어트나 살찌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살 빼려고 노력하는 거나 살찌려고 노력하는 거나 하고 계십니까? 항상 적정, 그러니까 체지방과 몸무게를 적정하게 적정 수준에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정말 체질적으로 그러지 않은 이상 뭔가 노력이 가미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혹시 항상 본인은 노력 같은 거 안 하는데도 적정 체중인 분이 계시나요? 있나? 진짜 살면서 제일 걱정하지 안 하고 살았으면 한 게 살찔 걱정인 것 같아. 살 빠질 걱정하고. 나는 이 몸무게 30년째 유지 중이야. 나는 찌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더라고. 약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장 축복받은 분들이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태어나면서 기초대사량 자체가 되게 좋은 거야. 겁나 좋으면 안 돼요. 겁나 좋으면 겁나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겁나 좋으면 안 돼요. 먹는 거에 본인 생활비의 반을 씁니다. 그러면 안 되고 평균보다 대충 한 503, 4밖에 높은 거지. 기초대사량이. 그래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자연스럽게 내 활동량을 다 채우는. 겨울석고님 타마 어서와요. 아직은 그런 분은 못 봤어요. 아직은 체지방과 체중이 그리고 근육량이 운동을 안 하는데도 밥을 그렇게 꼼꼼하게 영양 맞춰서 챙겨 먹지도 않는데도 유지하고 계신 분을 못 봤어요. 보기 힘들긴 하죠. 그런 사람이 어딨냐 싶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살찌는 체질은 솔직히 말해서 살찌는 체질이라고 하기 되게 애매한 게
체질적으로는 살찌는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먹성이 정말 좋아요. 먹성이 정말 좋고 맨날 그 배가 불편할 정도까지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식탐이 되게 많아서 막 과자도 좋아하고 아이스크림도 되게 좋아하고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신경 안 쓸 때도 그렇게 많이 찌지는 않았거든요. 아 물론 살찌는 체질이었었던 것 같은데 체질 개선을 한 건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완전 고도비만이었어요. 고도비만. 아 몸에 근육이 좀 남아있어서 그런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학년 이후로 어머니와 이제 둘이서 합심해가지고 너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저도 좀 느낀 게 있어서 둘이서 운동을 시켜야겠다. 운동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합기도, 태권도, 헬스 이런 거를 군대 가기 전까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운동 관련된 학원이나 장소, 헬스장이라든지 그걸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걸로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걸로 살고 있던 게 아닐까? 심지어 군대에 있을 때 2년 동안에도 운동을 좀 열심히 했고 운동할 땐 좀 열심히 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그 그러니까 한 달 선임 중에 그 헬창이 있어가지고 맨날 우리를 끌고 가서 운동을 시켰어. 아, 2달 선임이구나. 7월 군번이니까 내가 9월 군번이고 7월 군번이니까 2달 선임이 항상 저희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운동을 시켰어요, 항상. 근데 저도 운동에 좀 붙어가지고 재미가 붙어가지고 그때는 열심히 했어. 근데 이제 전역하고 학교 다니면서 자취하다 보니까 주변에 헬스장도 없고 운동할 때도 따로 없고 자취하니까 친구랑 같이 자취를 했거든요. 동거를 했어요, 자취를. 네. 그러다 보니까 술도 많이 먹고 술 먹다 보니까 찌개류도 되게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살이 찌는데 먹은 거 치고는 안 쪘지. 먹은 거 치고는 안 찌기는 했어요. 그 이후로 그때가 아마 제 전성기가 22살이지 않았을까. 그때는 진짜 근육량과 위에 체지방 근육량 그리고 뭐 골격근량 해가지고 D자 근육량이 훨씬 많았던 시기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거든요. 지금은 아마 C는 아니어도 일자는 좀 넘어갈지도. 여러분 짠짠 짠짠. 그래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로잉머신만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살이 빠지는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좀 기다려 봐야죠. 한 2달 넘어 봐야 돼. 이제 겨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한 달 돼가고 있죠. 무릎 아픈 것도 무릎 보호대 끼고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근육은 해요, 안 해요. 그냥 탄수화물만 최대한 좀 먹던 거에 지금 탄수화물을 먹던 거에 한 5분의 1? 아니야 10분의 1로 줄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 먹는 게 한 번, 2번밖에 안 되니까 맨날 2번씩은 밥 먹다가 쌀 먹다가 어차피 제가 장근육이 필요해가지고 여기 딱 균형 잡힌 여기 잡히고 딱딱딱 맞게 잡힌 조각처럼 잡힌 근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근력이 살 빼려고 말 그대로 근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살 빼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같이 되면은 오히려 두 마리 토끼 말씀하신 것처럼 두 마리 토끼 잡는 게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 운동이 조금 체력이 좀 붙고 사람이 좀 덜 피곤하면은 슬슬 근력도 하지 않을까? 요가 매트 어때요? 요가 매트를 사잖아요. 요가 하는 나빼드예요. 제가 좀 많이 뻣뻣하기는 한데 요가 매트를 사본 적이 있거든요. 아, 있나 집에? 집에 있나?
요가 매트는 안 산 것 같아요. 요가 매트는 없어. 요가 매트는 없어요. 요가 매트는 없는데 요가 매트에서 하는 맨몸 운동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잘 못해요. 제가 그걸 잘 못하는 이유가 뭔가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목적? 이거를 자꾸 내려가야 된다. 이게 이게 팔굽혀펴기도 이걸 자꾸 내려가면 이 자세를 유지하기 쉬워. 근데 내가 스스로 제 신체를 가지고 자세를 잡아야 되잖아요. 무너지는 걸 떠나서 정확히 하기가 귀찮아져요. 이게 제가 성격이 그런지 모르는데 그 로잉머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정확히 이 자세가 맞는 자세를 할 수 있거든요. 그 팔굽혀펴기도 딱 잡고서 여기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고 어떻게 딱 그 어느 근육이 당겨야 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데 맨몸으로 하면은 알고는 있지만 거기까지 하기가 싫어. 그래가지고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자동적으로 되는 자세는 하는데, 그러니까 팔굽혀펴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랑은 그 자극되는 근육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필요한 자극을 내가 원하는 자극을 제대로 할 자신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만들어서 해야 되는 자극은 너무 어렵더라고. 짠짠 짠짠. 그리고 지금 당근해야 되는 운동기구가 2개나 있거든요. 지금 큰일 났어요. 저거 어떻게 처리하냐 저거. 그냥 나눔할까? 자전거랑 그 트램폴린. 집에 트램폴린이 있어요. 똥. 그게 왜 있어요? 살 빼는데 칼로리 태우는 데는 정말 좋대요. 트램폴린이 칼로리 태우는 데는 정말 좋대요. 무릎에 무리도 안 가고 정말 좋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로잉머신을 지금 꾸준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많죠. RH는 그거 많아요. 되게 많아요. 트램폴린이 어른들의 운동기구가 아니잖아요. 애들이 사달라고 하는데 막상 살려니까 12만원, 15만원이야. 근데 당근으로 파는데 거의 새거래. 그럼 가져가야지. 안 그래요? 당근에 싸게 내놨어. 사용감 몇 번 일주일 사용했나요? 저거? 일주일도 안 사용했을걸? 그럼 그거 가져가야지. 앞에 이렇게 봉 잡고 있어서 뛰는 거. 안 시끄러워요. 소음 없어요. 해봤어. 소음 없어요. 이게 생각보다 실내에서 하게끔 만들어진 것들 있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격하게 해도 그렇게 많이 소음이 없어요. 대신 밑에다 이제 소음 방지 패드 같은 거는 좀 깔아주긴 해야지. 그건 예의. 어쨌든 혹시 모를 상황에서 나오는 예의니까. 이게 집에서 하는 운동기구 있잖아요. 좀 큰 것들. 그게 한 가지 꼭 뭐라 그럴까요?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자리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하루 24시간 365일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해요. 제가 느꼈어요. 내가 하려는 위치에 하루 24시간 365일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있어야 돼. 뭐 옮기고 피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으면 안 해요, 사람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하게 되더라고요. 트램펄린 생각만 해도 크죠? 트램펄린 크잖아요. 이 큰 거가 이 방에 딱 들어오긴 해요. 들어오긴 하는데 제가 VR 챗도 해야 되고 방송도 하다 보니까 얘를 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운동 한 1시간 30분에서 1시간 하고 얘를 치워야 돼. 여기다 치워놓고 또 다음날
운동할 때 깔아야 돼. 그걸 또 치워야 돼. 이걸 맨날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자전거도 마찬가지. 자전거도 피면은 공간 차이가 좀 돼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는 있어야지 구석에 몰려있으면 뭔가 좀 낑긴 느낌이어서 또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들어와서 피고 접고 피고 접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 귀찮고. 로잉머신은 얇고 길어요. 그래서 여기 쭉 붙여놓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어서 그 자리에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짠짠. 짠. 솔직하게 뭐랄까, 살 빼는데 가장 좋은 운동은 달리기죠. 운동 좀 해보신 분이나 뭔가 운동 관련해서 관심 있으면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알 거예요. 달리기가 최고입니다. 인터벌로 뛰어요. 막 뛰세요. 막. 걷다가 뛰고 걷다가 뛰어. 1시간 동안 쉬지 마. 쉬려면 걸으면서 쉬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먹는 게 친구인데 이거 건강에 나쁘잖아요. 안 먹는 게 최고인데 건강에 나빠요. 건강에 해쳐. 살 빼는 거에 달리기 별로라는 사람도 있는데 제대로 안 뛴 거예요. 그거는 달리기가 최고예요. 왜냐면은 살 빼는데 달리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살 빼는데 달리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5분 뛰고 격한 운동을 못 해요. 그게 많이들 착각하는데요. 격한 운동이라는 건요. 운동 고수들이 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달라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격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격하게는 해야 살이 빠지고 근육이 붙는 정도의 운동량이 나와요. 일반인이 이제 살 빼려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5분 열심히 뛰고 격한 운동을 해봐야 자세도 안 나오고 그 사람들만큼 세트도 못해요. 실제로 흔히들 헬창이라고 부르잖아요. 쇠질 좀 하신 분들이랑 쇠질 하나도 없이 이제 살 좀 있으신 분들이 둘이서 이제 격한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량 자체가 틀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틀려요. 차이가 엄청나요. 똑같은 시간을 하는데 똑같은 시간 똑같은 운동을 하는데도 무게가 다르고 하는 자세가 다르고 제대로 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소모되는 칼로리랑 소모되는 근육의 피로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냥 뛰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 하시는 분들이 가끔 내가 지금 살이 많이 쪘는데 살 빼려면 뭘 해야 되냐? 그러면은 달리기 이러는 이유가 빗세만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뛰어야 하나? 빗세 운동량 많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약간 불균형이에요. 달리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격하게 좀 내가 운동이 너무 필요하다. 정말 내가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빗세도 안 할 거니까 달리기 하라고. 근데 비트세이버도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1시간 동안 완전히 땀에 젖을 때까지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헬스인들이 말하는 그런 운동량이 안 나오죠. 그리고 라블님만 좀 말로는 저 때는요. 댄스는 운동량이 다릅니다. 예. 말 그대로 댄스, 이게 춤을요 제대로 하잖아요. 엄청난 운동량이 나와요. 진짜 끔찍한 운동량이 나옵니다. 그거는 밥을 안 먹으면 안 되는. 한국 아이돌이 정말 대단한 게요. 그런 춤을 추고 그런 운동을 그런 막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짠짠. 짠. 밥을 안 먹으면서 그러니까 식단을 줄여서 살을 뺄 거면요, 안 먹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딱딱딱 시간을 맞춰서 먹고 6시 이후에 물만 먹으면 돼요. 그럼 살 빠집니다. 아, 이건 내 경험담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을요, 딱 그냥 밥도 본인이 평소 먹던 거의 반, 그러니까 최소 칼로리만 채우면 돼요. 최소 칼로리만 채우고, 근데 최소 칼로리는 채워야 됩니다.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최소 칼로리는 채우고, 아침, 점심, 저녁을 딱딱딱 5시에 저녁을 먹고, 저녁을 5시로 챙겨놓고 다음에는 물만 먹으면 돼요. 물만. 아니야, 방울토마토도 안 돼. 왜냐? 방울토마토는 칼로리면으로 상관이 없는데, 방울토마토를 먹다 보면은 그 충동이 생겨. 충동이 생겨, 충동. 그러니까 충동을 이길 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충동을 이길 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방울토마토를 먹다 보면은 먹을 게 땡겨요. 배가 고프잖아. 먹을 게 땡겨요. 방울토마토는 살이 안 찌죠. 칼로리가 극단적으로 낮아요. 낮은데 문제가 뭐냐, 그거 충동을 못 이기시는 분들은 방울토마토 먹다가, 이게 과일이잖아요. 어쨌든 방울토마토 몇 알 먹다가 일반 토마토 2알로 바뀌고, 일반 토마토 2알로 먹다가 사과 하나로 바뀌고, 사과를 먹다가 고구마로 바뀐단 말이야. 이게 최종적으로 고구마로 바뀌어요. 아, 나는 고구마로 바뀌더라고, 사람들이. 저녁에 고구마 먹어도 돼. 고구마 탄수화물의 당이야. 저녁 6시 이후에는 이후에 먹는 고구마 살쪄. 근데 그런 분들 있죠.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은 다 필요 없어요.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은요, 간식만 안 먹으면 그대로 20kg 빠집니다. 진짜 100kg 넘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단 음료수 끊잖아요. 음료수 전부 다 제로 칼로리로 바꾸잖아요. 그때 이후로 한 달, 2달 만에 10kg 빠져요. 그리고 이제 그 10kg 빠진 상태에서 간식 끊잖아요. 그 또 10kg 빠져요. 아, 진짜 내가 해봤어. 아, 내가 경험담이야. 아, 진짜로 음료수만 이제 끊어도 살 빠져요, 진짜로. 스쿼트 15회 15초 휴식 4번, 버피 20회 1초 휴식, 점프 스쿼트 15회 1초 휴식, 이렇게 해주세요. 아, 정말 어려운 주문을 하시네요. 아, 이게 전 간식 같은 거 다 끝났어요. 간식만 끊어도 살 안 쪄요. 이게요, 그 헬스 하시던 분들의 오류가 있어요. 헬스 유튜버분들, 헬스 스트리머분들, 헬스 하시던 분들의 오류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맨몸 운동이 집안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맨몸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간단한 거의 기준은 당신들 얘기입니다. 선생님들 얘기예요. 운동에 관심이 없고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맨몸 운동이 가장 힘들어요. 맨몸 운동을 15회 15주 휴식 4번 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게 가장 힘들어요. 옆에 푸시해주는 사람 있으면 해내요. 여기 정신력이 부족하다 이거야. 그 정신력으로 좀 더 놀겠습니다. 저희 죄송한데 그런 운동할 수 있는 정신력이 있어서 살이 안 찌지 않았을까요? 이게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헬스에서 말할 수 있어요. 정신력이 부족해서 살이 안 빠지는 거 아니요. 정신력이 완만했으면 살이 안 쪘어요. 짠. 봐봐. 생각해봐요. 나는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하지만 이게 지금 내가 살이 많이 쪘고 살찌는 음식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 라는 게 확고한 사람은 애초에 살이 안 쪘어요.
저처럼 먹는 거에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사람이 살찌는 거지.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살이 안 쪘어 이미. 전 활동량 소비가 심한 직업이었어. 밥 든든하게 먹지 않으면 하루에 사과 가구 25kg, 30kg, 300kg 못 들어. 아이 이런 분 지금 여성전이 말씀하신 처럼 이런 분들은 밥 안 먹으면 큰일 나지. 밥 안 먹으면 큰일 나요. 밥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직업들은 그 다이어트 할 생각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아니 하루에도 땀이 벌벌벌 나는 직업군들이 살 빼려고 그러고 있어. 아니 니기야 뭐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죠. 팬티도도로 바뀌신 분도 있는데 뭐. 그래서 저는 그 굶는 다이어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굶는 다이어트는 별로 안 좋아해요. 밥을 하루에 한 끼를 먹어서 많이 먹던가 하든 아니면은 딱딱딱 맞춰가지고 조금씩 3번 먹던가 하든 굶는 다이어트는 별로 안 좋아해요. 6시 이후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요즘 6시 이후에 술 먹고 있죠. 8시 이후에 술 먹고 있죠. 그래도 살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살 빠지고 있습니다. 2kg 빠졌어요. 놀랍죠? 저도 놀라워요. 술 먹을 때 안주를 안 먹어서 그렇긴 해요. 아니야 멀었어. 6시 이후에 먹지 말라. 그게 왜 그러냐면 근데 여러분 6시 이후에 뭘 안 먹잖아요. 이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일찍 주무셔야 돼요. 6시 이후에 뭐 안 먹을 거면은 대충 12시 전엔 자야 된다. 저는 12시 전에 안 자니까 자꾸 새벽에 야식이 땡긴다.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는 여성 아바타를 끼고 있는 남성입니다. 어서오세요. 몸이 아주 건강해지는 조건 회사 안 다니면 된다. 안녕히 계세요. 빨리 가세요. 그렇죠. 회사 안 다니면 돼요. 본인이 원할 때 딱 삐빅 몸이 너무 아닙니다. 이렇게 입은 여성분을 찾는 거는 여성이 많이 굶주리셨네. 그럼 짠짠 맞긴 해요. 현대인들이 자소서님 다만 어서오세요. 어디에 있는 자소서님 다만 어서오세요. 최고 상담장? 감사합니다. 현대인들이 몸이 안 좋은 이유가 밥을 제때 못 챙겨 먹고 운동을 못 해서거든요. 못하는 이유가 회사에 있어서 그래. 회사에. 회사 출근해야 되다 보니까 1시간 반 걸리는 출근 시간에 맞추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럼 아침을 못 먹고, 아침 먹을 시간에 잠을 자겠죠. 아침을 못 먹으니까 점심때 배가 고프니까 점심을 좀 많이 먹고, 또 퇴근해서 밥을 먹으려 보면은 칼퇴근하고 집에 와도 7시 넘어서 밥을 먹어야 되고, 안 먹자니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을 못 자겠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제대로 몸 관리를 할 수 있는 직장에는 별로 없어요. 직장을 다니는데 야근까지 하는데 몸 관리를 하신다? 그분은 이미 이사직 아니면 연봉 1억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랑은 다른 곳에 살고 있는 분이세요. 회사 안에 헬스장 있는 거 가면 좋겠다. 회사 안에 헬스장이 있어도 헬스할 시간이 있냐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점심시간에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밥 먹고 나서 바로 운동할 수 없으니까 한 30분 쉬어야 되고, 그러면은 점심이 끝났는데? 밥 먹자마자 설거지하고 퇴근 후 헬스장 가고 주말마다 학원 가서 하는 괴물이에요. 맞아요. 연파로파님 탐은 어서오세요. 퇴근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애초에 몸과 마음이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건강하지 못하거든요. 몸과 마음이 진짜 건강하신 분들이라 일도 활력 있게 잘 하실 거야. 그런 분들은. 네바이스님 타만 어서오세요. 안녕 어서와요. 근데 되게 오랜만에 봐요. 그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네? 라고 하고 나가시는 분 되게 오랜만에 봐요. 아직 계시는구나. 거의 희귀투수가 아닐까. 아니요. 욕하고 나간 게 아니고, 욕하게 나간, 뭐 안 좋게 하고 나간 게 아니니까요. 안 좋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성분을 찾아 들어왔는데 여성분이 아니네. 안녕히 계세요라고 해가지고, 예의 있게 들어오고 예의 있게 나가셨어요. 예의 있게 나갔어요. 저 정도는 양반이죠. 그 정도면은, 오케이입니다. 누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나요? 이리 와봐요, 진짜. 당신 우리 집에 고무망치 사놨거든요. 고무망치로 어제 머리 좀 때리시다. 아니 여자 맞잖아요. 남성입니다. 남성이에요. 그냥 역 캐릭터 쓰고 있는 남성입니다. 타민 이야기였어요. 네, 제 이야기. It's me. 이상하다. 여기 흘리는 편안한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진 누나가 눈앞에 있는데 글쩍글쩍 아주 글쩍글쩍을 피내버린다 진짜. 짠짠. 그 사람이 착각하고 나간 거군요. 남 이야기인 줄. 어허. 맞아요 그거. 우리 잼전 친구가 착각했네. 이 어여쁜 누나 보고 남자랑. 어허 각퇴. 뭘 음아이에요. 네, 말하면서 다시 한번 떠올리는데 몸 관리라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 그럼 오이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제가 지금 딱 확실히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거든요. 정말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지금 정말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지금 마시는 술을 안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애가 정말 건강할 거예요. 이게 알긴 해요. 알긴 하거든. 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늦은 시간까지 술을 좀 마시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편안하게 못 자고, 잠을 편안하게 못 자니까 다음날 아침에 피곤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다가 또 다시 운동을 하고 밥 한 4시에 먹고 또 방송을 하면서 술 마시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피로가 계속 쌓이고 이게 반복되니까 지금 피곤이 계속 쌓이는 거긴 하거든요. 알긴 아는데 퇴근하고 이 한 잔 너무 소중해요. 남님 괜찮아요. 어차피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실수가 아닙니다. 전 선택한 거예요. 실수 아님. 나 실수했어. 내일은 그러지 마. 이게 아닙니다. 오늘은 이거 마셨으니까 내일은 저거 마셔야지. 이겁니다. 아니 뭐 그렇잖아. 선택적 실수라고 하죠. 몸 생각하면 실수긴 한가? 짠짠. 지금 약간 그 맨하탄을 칵테일로 만들어 왔는데 먹다 보니까 약간 함양 맛 나는 것 같아. 보양 맛?
좀 달달하게 만든 한약? 그런 맛 나는 것 같은데 맞나? 잘못 만든 건가? 어머 뒤에 걸린 사진 좀 봐요. 저런 내 여자가 아니라 하네요. 이게 맞나? 어느 사진이요? 이 사진이요? 요거요? 이 액자? 이 액자? 잘 그렸죠? 그려주신 분이 손재주가 좀 있더라고. 금손이야. 왜냐 한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 좋은데 왜 마시는 건 입에 쓰지만 몸에 안 좋은 걸까요? 입에 안 써요. 입에 달아요. 저 한약 좋아한다고 했잖아. 입에 안 써. 입에 달아. 그래서 안 좋은 거야. 순전히 입에 달고 맛있어서 마시는 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칵테일의 문제인데요. 칵테일의 전형적인 문제인데 이거 술을 많이 빨리 취해요. 지금 너무 확 올라왔어 지금. 아우. 확 하고 올라와요. 아, 2월 중순 2월 14일 오늘 카드값 나가는 날이다. 아 이번 달 카드값은 저번 달 카드값은 많이 무서운데 말이죠. 오늘 다들 이맘때쯤이면은 카드값이 다 나가셨을 텐데 통장 괜찮으십니까? 전 좀 아프네요. 아우 나가는 게 그래서 항상 안 봐요. 짠짠. 신용카드를 안 만들기에는 연말정산 때문에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신용카드 안 만들고 싶은데 연말정산 생각하면 또 만들어야 돼요. 신용도 생각해서도 만들어야 되고. 짠짠. 아직 직장 없이 자취 안 하면 안 만들어도 돼요. 아직 자취 안 하면 안 만들어도 돼요. 내가 이것저것 좀 하고 있어서 그 돈을 좀 여기저기 분산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말정산에도 돌려받는 게 좀 있어요. 그 돌려받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적당히 괜찮게 돌려받아가지고 이번에 좀 비싼 수를 질러내잖아요. 내일 출근인데 오늘은 새꾸시한 탐민을 좋은 꿈 꾸면서 잘 수 있겠. 새꾸시한 좋은 탐민이라는 건 모르겠지만 저로 인해서 좋은 꿈을 꾸시면 그걸로도 저는 오케이긴 합니다. 좋은 꿈이 뭔지는 혼자만 생각하고 혼자만 꾸십시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응? 왜요? 신용카드는 뭐라 그럴까, 안 만드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안 만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만들고 살기에는 신용카드에 물려있는 할인 혜택이라든지 신용카드에 물려있는 그 연말정산 그게 좀 커요. 현금만 쓰기엔 현금에 막혀있는 게 현금 한도가 좀 있어서 연말정산도. 그래서 그런 거 복합적으로 좀 생각하면은 골고루 쓰면서 잘 써야죠. 골고루 쓰면서 좀 덜 쓰는, 계획적으로 쓰는 버릇이나 가계부를 쓰는 버릇을 들이긴 해야죠. 근데 전 둘 다 안 하기 때문에 카드값이 항상 무서워요. 둘 다 안 해서 카드값이 살짝 무섭습니다. 내년에 이사 가야 되는데 말이죠. 내년에 이사 갈 생각하고 있는데 큰일 났어요. 자, 여러분 짠짠. 짠.
시중에서 돈 벌면 네 달 이후로 4할은 주식 통장에 넣을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주식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쪽은 제가 알지도 못할 뿐더러 주식은 다른 사람 조언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주식을 진짜 조금 해봤거든. 조금 하면서 느낀 건데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4화를 안 쓰고 통장에 모아두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4화를 안 쓰고 통장에 모아두는 거 충분히 가능하죠. 그거는 월급이 얼마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만약에 본인이 자취를 한다 그럼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자취하면 생각보다 나갈 돈이 되게 많거든요. 자취하면 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들 생각 이상으로 많아요. 근데 자취를 안 하고 부모님 집에서 이제 출퇴근을 한다. 그럼 5할 싹 가능입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주식은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가능한데 아는 사람 말고는 큰일 나요. 본인이 정말 본인이 손해볼 거 감안하고 주식을 공부해서 하는 거면은 오케이. 그건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공부하고 하면은 남 얘기 들으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해외 뉴스 이런 거 다 보면서 주식은 이미 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거죠. 4할을 주식을 하든 저축을 하든 4할을 킵할 수 있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식을 한다 저축을 한다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하면서 4할을 킵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신 것 같아요. 주식 꿀팁드립니다. 낮을 때 사서 높을 때 파세요. 이러면 무조건 돈 벌. 그치, 돈 벌겠지. 근데 항상 사람은 무릎에서 뭐라 그러죠? 발목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 그러잖아요. 그죠? 어깨에서 사서 발목에서 팝니다. 대부분 주식하는 이제 개미라 그러죠. 개미 주식러들의 이제 7할은 발목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게 아니라 어깨에서 사서 발목에서 팔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기도 하고요. 한 번쯤은. 그러고서 주식을 안 하죠. 나는 주식할 게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게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여유 자금 뭐 킵할 수 있는 게 3, 4할은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한 거랑 같습니다. 3할은 무조건 가능해요. 3할은요 무조건 가능해요. 차를 안 산다는 가정하에 본인이 월급에 3할도 저축이 안 되는데 차 사면 안 됩니다. 블루플라님 3만 어서오세요. 본인의 월급에 3할도 킵이 안 되는데 차를 사면 안 돼요. 얼른 짠짠. 전 BMW 탈 거예요. 언제요? 10년 뒤? 버스 매크 데트로에크? 그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BMW 저도 그래요. 저는 지금 10년 넘게 13년 넘게 그러고 있어요. 버스 메트로워크. 차를 사본 적이 없어서. 물론 지금 조금 차의 필요성을 좀 느끼는 적이 많아가지고 차를 계속 보고 있긴 한데 일단 내년에 이사부터 간 다음에 차를 생각하고 말거나 할 거예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고. 차는 본인이 차가 있어야 되는 업종이면 사야죠. 그건 논외로 치고 차가 필요가 없어. 출퇴근 일단 필요 없고 일주일에 주말밖에 안 써. 그러면은 영업직이면 차가 나와요. 영업직이면 차가 나옵니다. 회사 영업직이면요. 회사 영업용 차가 있어요. 웬만하면 있어요. 진짜 웬만하면 포터라도 있어요. 진짜 웬만하면 레이라도 있고요. 모닝 레이라도 있고요. 진짜 포터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터가 안 좋은 차라는 게 아니라 포터가 기본적으로 이제 자가용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 차잖아요. 영업용 차 중에 포터로 쏘는 데도 있어요. 짐 같은 거 날라야 되는데.
그거라도 있습니다. 조그만 포터. 없는데 본인 자차가 있어야 된다라는 데는 그런 회사가 있나? 보통은 법인차가 있죠. 영업용 법인차가 있죠. 웬만하면 납품을 하면 납품차가 있겠고. 그렇죠. 법인차 있죠. 없으면 안 돼요. 그 영업사원이 쓸 법인차가 없으면 안 돼요. 뭐지, 왜 그분은 본인 차인 것은 한 거지. 그 일만 잘하면은 허용해주는 회사가 많습니다. 영업용으로 일만 잘하면은 법인차 그냥 본인 자가용 것처럼 타도 허용하는 데가 많아요. 많아요. 중소기업은 특히 그렇고요. 대기업은 좀 달라요. 대기업은 출차랑 이제 들어오는 차가 이게 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갔다가 퇴근할 때 빼놓고 집어넣어 놓고 이걸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다른데, 중소기업 쪽은 조금 더 자유로운 편이긴 해요. 제가 봤을 때 내 동생도 법인차를 자가용처럼 사용하지는 않는데 가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받고 사용하더라고요. 짠짠 짠짠. 그렇잖아요. 법인차를 나만 쓰는데 내가 일만 잘하면은 누가 터치하겠어요. 사장님도 터치 안 해요. 네 맘대로 해. 이러면. 일만 잘해. 이러면. 아까 돌아와서 월급의 30%, 많으면 40%, 60%까지도 킵 가능해요. 자취 안 하고 집에서 출퇴근한다고 생각하면은 밥도 집에서 먹고, 심지어 점심도 회사에서 먹잖아요. 점심도 회사에서 주잖아요. 그러면 60%가 뭐예요? 80%까지 킵 가능해요. 진짜 교통비 말고, 교통비랑 주말에 한 번씩 술 먹는 돈, 밖에서 외식하는 돈, 그런 거 빼도 70% 저축하시는 분도 많이 봤어요. 이게 그거 생각하면 쉬워요. 그거 생각하면 쉬워요. 그 결혼하시면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여성분이고 남성분이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부양할 가족이 생기다 보니까 돈을 좀 극단적으로 좀 아끼셔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런 분들이 도시락 싸갖고 다니고 저녁 밥 해서 먹고 차 안 가지고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한 달에 쓰는 게 진짜 얼마 안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진짜 교통비 말고는 거의 안 써요. 그런 분들처럼 사는 거잖아. 자취 안 하고 이제 본가에서 출퇴근하고 어머니가 저녁 해주시고 내가 점심도 안 사 먹고 회사에서 주거나 아니면 도시락 싸갖고 다니거나.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죠. 완전 옆에서 봐가지고 그 여성분이고 남성분이고 두 분 다 봐가지고 이제 좀 알고 있는 거긴 한데, 좀 오래 봐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안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월급에 얼마 킵하지? 부모님 집에 살면 교통비 빼면 전부 저축 가능. 응이 마망 밥 줘. 맞지? 응애 엄마 밥 줘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삶이 생각보다 뭐라 그럴까요? 진짜 근검절약해서 지금 절약하신 분이 아니고서는 좀 어렵긴 하죠. 그래도 50%는 충분히 가능하다. 짠. 짠. 왜냐면 그거 제가 했었거든요. 50%는 제가 했었거든요. 60%까지 해봤습니다. 60%까지 해봤습니다. 아니야, 가계부는요, 지금 가계부를 쓰시는 분 아니면 의미 없어요. 아니야, 가계부는 제가 보니까 애초에 가계부를 쓰시는 분이 애초에
그런 분들은 이미 가계부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쓰시고 계세요. 알바하면서도 쓰고 있고요. 용돈 받으면서 쓰고 있어요. 이미.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미 그런 분들은 살 안 찔 거다. 똑같습니다. 가계부 쓰실 분은 애초에 쓰고 있어요. 본인 그 돈 쓴 거 기록하고 있고. 무신사 겨울 코트 있어야 함. 겨울용 외투가 없음. 그래서 그 대중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거 해서 11만 2천원짜리 코트를 샀음. 퀄리티 가격 대비 나쁘지 않음 해가지고 써놓고. 옷 지금 해진 옷이 10벌 중에 4벌임. 근데 4벌 없어도 6벌이 남으니까 지금 당장은 살 필요 없음. 오케이. 바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돈 기록해요. 그게 가계부예요. 한 달에 나가는 걸 기록하는 게. 이제 거기서 일대 이제 그 돈 벌면서 거기서 나가는 돈이 빼봐요. 빼고 남는 돈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내 만족스럽게 안 남아. 그러면 이제 나가는 돈 기록해 놓은 거 중에서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을 빼는 거야. 이제 그 기록한 것 중에서 근데 안 써도 되는 걸 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안 써도 되는 건데 왜 살 필요가 없었던 건데, 쓸 필요가 없었던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흔히 얘기해서 그 가장 줄이기 쉬운 지출이 배달 음식이에요. 배달 음식입니다. 그 배달 음식 하나 먹을 그 대충 요즘 배달 음식 최소 주문 금액 그리고 배달 요금까지 해서 2만 원 나와요. 2만 원이면 집에서 해 먹잖아요. 2만 원 2번 아껴서 4만 원 가지고 집에서 해 먹잖아요. 한 달 먹어요, 한 달. 진짜로. 이번 현미 추측 이번 부스를 봤는데 의상이 이쁘네. 플렉스. 아니 의상 이쁜 건 입혀야지. 얘한테는 입혀야죠. 얘한테 그런 거 얻기를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돈 해주시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치킨도 그냥 본인이 사서 하는 게 쌀 듯? 아니요. 치킨은 사드십시오. 치킨은 사드세요. 코코아님 화이팅! 응애 입혀줘 빨리. 코코아님 타마 어서오세요. 퇴근하셨어요? 치킨은 사드십시오. 예. 고민 끝났어요. 아, 감사합니다. 치킨은 사드세요. 아니, 튀김 요리는 사드십시오. 튀김 요리는 사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 튀김 요리 한 번 할 기름으로요. 기름으로 진짜 2달 써요. 튀김 요리 한 번 할 기름으로 2달 씁니다. 2달. 짠짠 짠짠짠. 아우야, 그거 안돼. 라면 사드세요. 요즘은 그 에어프라이기라는 좋은 문명이 있어요. 돈 아낀다고 에어프라이 안 사잖아요. 그러면 에어프라이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사 먹어야 돼요. 에어프라이 하나 정도는 있는 게 낫습니다. 튀김 요리도 가능하고 구이도 가능하고 이 다 가능하다 보니까 거의 만능적으로 가능하다 보니까 튀김을 먹고 싶어. 그냥 냉동 싼 거 진짜 1kg 막 10kg에 뭐 2, 3만 원 하는 게 있거든요. 막 튀김 요리도. 여러분 감자튀김 있죠? 진짜 싸요. 이만한 봉지, 엄청 큰 봉지, 제 몸만한 봉지 있잖아요. 그런 게 2만 원대밖에 안 돼요. 그거 어떻게 먹냐? 안 튀겨 먹어. 에어프라이 돌려 먹으면 돼요. 바삭바삭해. 바삭바삭해요. 그거 먹으면 몸에 살이 찌지. 그치.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지금 집에 있어요. 그거 3분의 1 먹고 못 먹고 있어요. 3분의 1을 먹고 못 먹고 있어요. 저거 튀김이고 감자고 그러다 보니까 살찌는 요소가 다 들어가 있다면 못 먹고 있는 거지. 살 빼야 되니까. 그게 일단 감자 탄수화물입니다. 튀김 탄수화물입니다. 기름 지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소금이 잔뜩 들어요. 나트륨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감자 탄수화물 좋아요. 나쁘지 않아. 그거를 밥으로 먹는다면 상관없겠죠. 그거를 밥으로 먹고 안 튀겨 먹는다면 상관없겠죠.
어. Hey, hello. Happy Valentine Day. Thank you. 대신 먹으면 상관없죠. 그렇네. 내가 술 마셨네. 정상적으로 타고 왔는데 그 운동 너무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해피 발렌타인데이랑 그 뒤에 거랑 그 뒤에 거는 제가 번역을 다 해줄 거면은 한국어로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hello, thank you, welcome to my channel. 짠짠, 짠. 한국인이야 친구. 그래서 취한다. 살 빼고 싶으면 저처럼 지금 시간에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이건 팩트야. 나도 알아. 아는데 안 마실 순 없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살 빼는데 살의 가장 큰 주범은 음료수인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파는 그 커피나 아메리카노 빼고, 진짜 진성 아메리카노 빼고 그 모카, 라떼, 그리고 음료수들, 제로 칼로리 빼고 음료수들, 그런 것만 먹어도 살은 들집니다. 빼고 더 안에 달다구리한 거 들어간 거 맞지? 제로 칼로리는 솔직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니에요, 술이야 술. 아이, 술은 논외로 쳐. 어쩔 거야 이거. 제로 칼로리가 더 안 좋다는 얘기가 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아는데 완전 이거 그 가짜 당에 들어가다 보니까 당을 찾는다. 당을 안 먹으면 됩니다. 당을 안 먹으면 돼요. 안 먹잖아. 안 먹어요. 제로 칼로리가 충분히 달기 때문에 저는 단 거 생각 안 나던데 오히려. 심지어 요즘요 저 코카콜라 먹잖아요. 요즘 코카콜라 먹잖아요. 코카콜라가 써요. 맛 없어. 제로 칼로리 펩시 제로 라임만 먹다 보니까 아니 코카콜라가 맛이 없어요. 이상한 단맛 나. 그 액상가당 맛이 이게 맛이 이상해. 편의점 중에서 제일 심한 음료수가 고캄페인도 있긴 해요. 전 몬스터도 안 먹어요. 저는 에너지 드링크도 안 먹습니다. 먹는 음료수는 제로 칼로리 펩시랑 펩시 라임하고, 그리고 술. 진짜 정말 가끔 당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이제 편의점에서 2+1 플러스 하나는 이제 까라멜 마키아또, 카페 라떼 이런 거 사와요. 당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들 때. 그가 진짜 직방이거든요. 진짜 직방이야. 한 방이야, 한 방. 그거 하나 먹으면 만사 오케이. 당 떨어지는 느낌 들 때 그거 하나 먹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유당에 당까지 들어가 있는 거라 그냥 최고야. 짠짠짠. 머리가 어지러워서 그거는 그럼 먹어야 돼요. 그럼 그게 당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밥 다 됐나봐요. 쿠첸이 맛있는 밥을 완료했습니다. 보온 모드로 돌아갑니다. 밥을 한 번씩 저어주시면 맛있는 밥이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따끈한 밥에 뜨뜻한 찌개 해가지고, 부대찌개 해가지고
치즈 한 장 딱 올려놓고 먹고 싶어. 아, 밥 먹을 때가 됐나? 저녁이요? 먹었죠. 아점절을 먹었죠, 아점절을. 4시쯤에 먹었어요, 4시쯤? 3시? 4시? 그쯤에? 먹긴 잘 먹어요. 먹긴 잘 먹는데, 두부에 고기에, 두부, 고기, 김치 이렇게 먹으면 잘 먹었지, 뭐. 먹을 거 다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밥을 안 먹었지. 쌀밥을 안 먹었지, 쌀밥을. 이게 원래 고기 먹을 때 밥하고 같이 먹어야 고기가 좀 더 맛이 좋거든요. 좀 아쉽긴 해. 한사람이 좋겠나봐요.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집에다가 그걸 사놓긴 했어요. 뭐지? 컵 무슨 플라워인데? 그 흰 색깔 밥 대신 요즘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먹는 거 컬리플라워였나요? 컬리플라워 사놓긴 했는데 그거는요 조금 흰밥 대체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 볶음밥으로 먹으면 괜찮거든요. 김치볶음밥 해서 먹으면 괜찮은데 한번 해봤다가 귀찮아 죽는 줄 알았어. 진짜 귀찮아 죽는 줄 알았어. 이게 볶음밥을 하려면은 냄비에 넣고 수분이 다 날아갈 때까지 계속 볶아야 돼요. 계속 볶고 김치 소금 간 조금 하고 김치 넣고 김치볶음밥을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너무 1kg를 한 번 했다가 학을 뗐어 그냥. 아우 귀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볶음밥하고 달라요. 그냥 밥을 전자레인지에 그냥 1분 정도 데펴가지고 때려놓고 소금 간하고 김치 넣고 볶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수분을 좀 날려야 돼요. 계속 볶아야 돼. 계속. 너무 힘들더라고. 그리고 흰쌀밥 대용도 안 돼요. 식감이 좀 달라서 김치볶음밥으로 해놓으면은 계란 식감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그 이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쌀밥을 가장 좀 줄이고 있긴 합니다. 자, 여러분 짠짠. 짠. 쌀 중요. 내일은 오랜만에 배달 음식이나 먹을까? 쌀국수 너무 땡기는데 지금. 고기 먹을 때 고기 먼저 먹고 나중에 밥을 먹으라는데 밥이 땡겨요. 밥이 땡기죠. 저 고기 뷔페 이런 데 갔을 때 밥 되게 많이 먹어요. 막 2그릇씩 먹어요 밥을. 고기를 덜 먹고 밥을 더 많이 먹어요. 특히 그 소갈비 한 판 해가지고 소갈비 한 판 시키면 뭐 4만 얼마에 막 600g 나오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밥을 한 2그릇씩 먹습니다. 국까지 같이 해서. 아주 그냥 살찌는 건 다 하죠. 그래서 집게 올라온다. 확 올라온다. 집게가. 집게가 생각보다 확 올라오네요. 쌀이 맛있어서 살찌나봐요. 그렇죠. 맛있으니까 살찌죠. 맛없으면 살찌겠어요. 근데 저는 음식은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은 배만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맛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살려고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먹으려고 산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서 여행도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여행 다닐 때도 뭐 먹을까? 라고 생각하고 가고 그 어디 펜션 잡고 놀 때도 뭘 맛있게 먹을까? 라고 생각하고 가요. 그래서 이번에 나리님하고 이제 여러 명 해가지고 같이 갔을 때 나리님이 김치찌개 해주신 게 정말 좋았어요. 김치찌개 라면 그렇게 맛있더라. 그때 거의 일주일 만에 쌀을 먹었거든요. 거의 일주일 만에 라면 먹고 일주일 만에 쌀을 먹었거든요. 와 너무 맛있더라.
그 라면과 쌀, 그냥 쌀밥하고 라면이 일주일 만이었어요.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야, 너무 맛있던데. 그래서 원래 오늘도 시켜 먹으려고 했거든요. 사실 시간만 그 시간에 먹고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일요일 날 제가 순댓국밥을 밥이랑 같이 먹은 게 생각난 거예요. 아, 이틀 만에 또 쌀? 안돼. 그냥 먹던 거 먹자 그러면서 고기 구웠어요. 그래도 다이어트 음식으로 고기 먹고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 음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단백질 먹고 있어요. 요 짠짠 짠. 먹던 게 고기래. 근데 그거 알아요? 그 야채로 배부르게 챙겨 먹느니 고기로 먹는 게 더 싸요. 야채로 하루에 한 끼 먹는 거 채우느니 고기로 그냥 그램수로 해가지고 배 채우는 게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자취생이 가장 힘든 식단이 뭐냐면 야채 식단이에요. 가장 힘들어요. 야채 식단이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많이 먹어봐야 배도 안 차고, 그리고 많이 사면은 흐물거려서 맛없고, 적게 사자니 더럽게 비싸고. 야채는 샐러드 용도로 사면은 거진 2배 이상 비싸고요. 많이 조금 사서 파는 건 없고요.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어요. 그냥 비싸게 먹어야 돼. 되게 비싸더라고요. 네. 그냥 냉동 고기 사가지고 해동 잘해가지고 소금 간 후추 해가지고 구워 먹는 게 훨씬 싸요. 더 싸게 맥히는 것 같아. 이렇게 해볼까요? 앞다리살 뒷다리살 사가지고요, 얇게 썰어서 양념해가지고 구워 먹잖아요. 그게 훨씬 싸게 먹힙니다. 배도 훨씬 더 많이 부르고요. 그리고 제가 느꼈는데, 야채는 파 하나면 충분하죠. 맞아. 파 구워 먹는 게 최고야. 그거 팽이버섯도 살 빼는 되게 좋대요. 그리고 저는 팽이버섯 진짜 좋아하거든요. 식감도 좋고 맛도 좋고. 팽이버섯 좋아요. 버섯류도 다 좋습니다. 대신 버섯류는 한 번에 먹을 때 좀 많이 먹어서. 왜 이렇게 목이 버섯 한 팩을 싼데 은근히 돈 많이 나감. 그쵸? 버섯 은근히 돈 많이 나가긴 해요. 여기 좀 목이 뻐근하네요. 잠을 잘못 잤나봐요. 아까부터 그러더니. 그러면은 저는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술도 좀 많이 취했고 얘기도 많이 한 것 같고. 그리고 들으시는 분은 있겠지만 공지는 따로 하거지만 내일 초카슈도 들고 오겠습니다.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없겠지만 이번엔 거라 떠지지 않겠군요. 많이 안 먹었으니까요. 내일 초카슈 들고 올 거고, 요금 초당 요금 25원, 지금 15원인가 25원인가 그런데 10원 올라갈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노래 그만 싸. 공지는 따로 할게요. 여러분, 오늘 방송은 그냥 난파하겠습니다. 5만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일요일의 탄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바 안녕. 뿅. 바이바이. 좋은 밤 되세요. 안녕.